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0월 1일 휴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휴장이고 내일 거래 하루 하고 또 모레 휴장이고 또 금요일날 거래하는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거래 일수가 3일밖에 되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라이브를 못하고 있거든요. 기침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어제보단 나아졌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또 따뜻한 댓글, 불사조 영상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리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내용을 넣지 않거든요. 댓글 보려고. 그래서 따뜻한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고 또 건강 꼭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 요새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힘 빠지죠. 뭐 이런 게 있나 어이가 없고 또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이 부분은 오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중국 증시 부양책 이번에 진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증시 막 폭등하고 막 날아가고 미국 증시 또 유럽 증시 신고가 직전 막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만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또 어제는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종목들 갑자기 또 폭락하고, 그나마 최근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2차 전지가 추세가 확실히 바뀐 거, 이거 하나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폭락하고 나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계속 신저가 근처에서 거래하는 반도체 종목들도 좋지가 않고, 그나마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바닥에서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 정말 기회는 기회인데 온 나라가 신고가 찍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많고 이런데 우리나라만 코스닥 올해 폭락했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0종목 중에 9종목이 여전히 신저가 근처에 있어요. 무슨 나홀로 폭락장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된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근데 가만히라도 내버려 두면은 내버려 두면 주가가 오르려고 할 텐데 악재가 나오잖아요. 금투세 얘기가 빨리 끝나야 되고 정말 폐지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금투세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금투세 와서 시장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나라만 못 오를까?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기업이 많은데 삼성전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조선주, 해운주, 방산주, 또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전지, 건설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는 중국 영향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안에서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으면 철강주도 뜰 것이다. 또 화장품주, 게임주, 중국 관련 게임주, 소비주,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코로나 피해봤던 종목들도 조금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카지노주,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은 제가 CJCGV 확실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 느닷없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짚어볼 거고, 그러니까 정말 호재가 나오면은 올라갈 텐데 악재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만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재가 안 나올지언정 악재가 나오니까. 공매도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국이 무슨 공매도가 많냐,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40%씩 이러는데, 다른 나라는 불법 공매도 하면은 수십 년 징역 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뻔뻔하게도 불법 공매도 치고 벌금 때리니까 다시 불복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전산화라든지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처벌이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가 금투세 폐지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또 연말엔 대주주 양도세도 있었고
이거는 무슨 호재는커녕 맨 악재만 나오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절대 안 가요. 최근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또 많은 분들, 최근에 제가 쭉 어제 그제도 봤어요. 한 1000종목을 봤는데 맨 다 똑같고 뭐 말할 종목이 별로 없어요. 2차전지 최근에 확실하게 제가 정말 미는 2차전지, 그나마 그것도 뭐 3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떨어지고 나서 조금 올라가는 거. 그리고 XR, VR 관련주 10분의 1 토막씩 난 거, 최근에 무슨 코로나 관련주 10분의 1 토막 나고 급등한 거, 뭐 XR,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 폭락하고 조금 오른 거, 제약바이오 조금 오른 거,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몇 개만 가고.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실적 좋은 거 뭐하러 하냐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가 비만 치료제도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실적 좋은 게 오른 게 아니고, 금리 인하한다고 미리 오른 그 AI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수혜주들도 다 폭락했고, 그것도 실적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적대로 가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야 되고, 저평가 우량주, 중소형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하나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금리 인하가 확실히 진행이 되는 거고, 물가가 확실히 잡힌 거예요. 이거 하나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착륙이 맞다 그랬죠, 제가. 하지만 주가는 고점 영역에서 반도체를 필두로 미국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2, 3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 지금 네이버 카카오 얼마나 저평가예요, 그렇죠? 그때 엄청 저평가였단 말이에요. 2, 3년 전에. 주가는 빠졌죠. 코로나도 그렇고, 언택트 수혜주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 당시 때 폭등했던 거 다 10분의 1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싸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물반 고기 반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죠. 왜 거래가 없겠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 오르질 않으니까 갖고 있으면 오를 것 같은데, 맞아요. 갖고 있으면 오르거든요. 오르는데 뭔가 거래를 할 만한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호재가 나와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시끌시끌한 노이즈가 강력한 금투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증시가 안 오르는 걸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본 너무 좋죠. 지금 막 날아가고, 인도는 맨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신흥국 증시 뜬다 말씀드렸어요. 왜?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때 해외여행 안 갔단 말이에요. 베트남도 안 갔고, 태국도 안 갔고, 인도도 안 갔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세안 관련주도 꼭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는 완전 리오프닝이 됐고 물가가 잡힌단 말이에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미국이 진행되게 되면 달러 강세 꺾이고 환율 1,300원 아래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W 패턴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W 패턴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확 붙는 건 하루 만에 딱 붙어서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건 희망이거든요.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최대 기회예요. 정말. 제가 거의 20년 정도 주식 보는데 진짜 역대급입니다. 실적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악재는 금투세겠죠. 공매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차전지 제가 바닥에서 세게 말씀드릴 때 화재 났을 때가 아주 정점을 찍고, 8월 5일날 우리나라 폭락할 때 정점을 찍었어요. 반대매매 역대급으로 다 나갔습니다. 1억 갖고 3억 샀는데 30% 떨어지면은, 3억에서 30% 떨어지면 1,000만원, 9천만원 날아가잖아요. 그럼 1억 갖고 빚내서 2억 더 사면은 1억에서 내 돈 1,000만원 남는 거예요. 다 반대매매 마진콜 당하고. 우리나라는 아니야. 또 이제 중국 증시 올라가니까 이제 야, 우리나라 팔고 중국으로 가자. 어제 폭락 먹었죠. 어제 폭락은 중국이 폭등하는 거에 또 영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급등한다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급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또 부각이 될 거고, 금투세도 확실히 유예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가 확실히 된다면 우리나라만큼 기회가 큰 나라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한국 증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오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올라갈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증시처럼 저평가 기업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막 PBR이 7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만 자체 부양책 막 금리 인하 강하게 하고, 금리 인하 하면 부동산 오를까봐 또 못하거든요. 부동산은 작년에 미분양 나고 했던 분들이 또 큰 돈 벌었죠. 작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폭락한다 그랬는데 폭락 안 했잖아요. 매일 신고가입니다. 그럼 이걸 잡으려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기 부양책을 내고, 또 우리나라에 자금이 몰리는 게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 해서 외국인 자금 몰리게 하고, 개인 투자자들 돌아오게 하고, 코인 간 거 아니면 미국 증시 간 거 아니면 또 중국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부양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가,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세계 1등 기업이 도대체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주식도 보기 싫거든요. 하지만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하루만 해도 벼뜰 수 있어요. 또 보니까 요새는 소외주들이 갑자기 상가고 그래요. 하도 팔 사람이 없으니까, 맨 집어던지고 팔 사람이 없으니까 느닷없이 20% 오르고 상 박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코로나 10분의 1 토막 나고, 또 코로나 막 꼬셔가지고 급등 먹고, 또 이제 XR, VR 갖고 한번 하고. 근데 그 XR, VR도 1억 넣었으면 2천, 3천 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도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또 중국 경기 부양책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 건설, 철강, 2차전지, 나머지 저평가 우량주, 자동차주도 세계 1등이거든요. 도요타보다 현대차가, 기아차가 낫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도요타 뛰어넘었어요. 동남아시아도 한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복구는 한순간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남아 계신 분들이 무리한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절?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손절이고, 거래량 없을 때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것은 엄청난 악재를 퍼뜨리면서 2차 전지주 막 악재 퍼뜨리고 했는데 밑에서 오르진 않았지만 횡보 들어가고, 포스코홀딩스 급등 들어가고, 막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후속주로 급등하고, SDI 추세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형 2차 전지는 막 20% 오르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급 공백, 가격이 싼 것만큼 호재는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 시황 정리 확실하게 해드리고 1순위 종목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도 한번 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목요일날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주말에라도 꼭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 걸리니까 이게 낫지를 않네요. 코로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핵심 뉴스는 빨리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중국 요번에 경기부양책 속임수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중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중국 펀드 넣어야 된다고 3일 전에 말씀드려서 요날 얘기했는데 벌써 뭐 1년 농사 끝났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종목들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많아요. 중국 증시로 따지면 9월 초순에 있는 2700포인트에 3300 같죠. 요 가격대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호재 한 방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월봉상으로 그동안 거래량 없이 털어먹어서 이렇게 급등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번 달 무려 17%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호재가 필요하다. 중국 주식 사라고 일본 증시사 팔았다, 이딴 얘기 또 듣고,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 산다고 얘기 듣고, 코인 산다고 얘기 듣고,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 듣고, 그냥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책, 그 대신 이제 중국 경기 부양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혜주들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쏠린다. 그래서 어제 폭락은 느닷없이 또 한국만 폭락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것들하고 달라요. 그나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힘이 없다는 걸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고, 반도체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다. 그리고 미국 증시 B컵보다는 연착륙이다. 그래서 미국 지금 연착륙이라고 하잖아요. 금리나 0.5 한 번 더 한다 그랬어요. 경제는 견고하다.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추가적인 금리나 준비 중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환율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1,300원대로 거의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잘 되면은 1,200원대 초반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좋다. 유가는 68달러,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보면은 미국 대비해서 인하 속도는 느린 게 우리나라 금리 올린 게 좀 덜 올려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 고용이나 금통이 모자인데 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할 겁니다. 부동산을 잡을 거면 금리 인하에서 집값 오를까봐 걱정할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허용해주고 나중에 분양될 때 집값이 한꺼번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서로 매도를 내놓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맨 개발 막고 이래 갖고는 부동산 안 잡힙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한번 호황기가 세게 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자재값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다. 그리고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 인도 펀드 넣으셔라, 일본 펀드 넣으셔라, 그리고 베트남 주목하라 그러니까 아세안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아세안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달러 약세에 날개 달린 신흥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인도, 라오스, 뭐 캄보디아, 여기 아세안이거든요. 여기가 뜨는 거예요. 거기는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자녀 출산율도 높아요. 특히 라오스가 그래요. 제가 라오스 관련주는 항상 LVMC 홀딩스를 말씀드리는 게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도, 베트남이 뜨니까 여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 뭐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 또 우리나라가 지금 라오스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제가 10월 달에 라오스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수혜주 찾아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신흥국 증시가 뜬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하게 되면은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못 갔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고 우리나라도 달러 강세가 꺾여야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신흥국으로 여행을 가보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환율이 1,400원 가지만 신흥국은 2배 오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차값이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가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3천만 원 한 차가 막 9천만 원 이래요. 이게 잡히게 되면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이미 도요타 제친 나라가 많아요. 베트남도 제쳤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베트남 이쪽 뜬다. 이 베트남은 이제 제2의 뭐 인도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 꼭 보셔라. 이제는 여기가 답이다. 개발될 나라가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음 달에 있을 게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아세안을 뜬다. 중국 시장 대안 뜨자. 그 대안 찾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10월 6일부터 9일로 아세안 경제사절단, 이게 라오스에서 열리거든요.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가요. 경제사절단이 10월 라오스에 열리는 한 아시안 정상회의예요. 그래서 여기 아세안 회원국 관련해서 여기서 회의를 하고, 여기가 이제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이제 그 라오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을 라오스에서 한 건 아니고, 이때는 인도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때 라오스 이제 그 여기 손사이 총리, 여기 제가 맨날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보여드렸을 때 요 보시면은, 제가 맨날 LVMC 설명할 때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LVMC 정말 대단한 회사가 여기 있잖아요. 국무총리, 여기 장관, 매일경제TV하고 또 채널A 방송에서 LVMC 뭐 오세영 회장 막 한국을 빛낸 뭐
기업인으로 6번째로 소개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무총리죠. 여기서 작년에 이제 그 했을 때가 여기 이제 국무총리 만나가지고 라오스 정부 계속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라오스 농촌 쪽은 라오스가 거의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은 더 이상 한국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교류가 이때를 기점으로 역대 최고가 올해고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보면 라오스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의 건설, 우리나라 건설회사 많이 가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고 고속도로를 우리나라 건설회사 깔아주고 있고 첨달 디지털 분야는 LVMC 그 제가 지미션하고 메사코 컴퍼니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오스 디지털 전환하는 게 LVMC 제가 설명드릴 때 카카오톡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카카오톡을 여기서 개발해요. 라오스는 국민카톡을 LVMC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 코코노스타일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 LSM 라오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여기 라오 스마트 모빌리티 여기 이제 뭐 장관하고 여기 또 있잖아요. LSM에서 라오스 카카오톡 만들고 있어서 디지털 경제 전환한다고 매일경제에 세누안이라는 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보세요. 세누안 오세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세영 대표가 여기 보면은 여기 6화 변화 도전에는 끝이 없다. LVMC 오세영의 이제 여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라오스와의 관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해 복구에서 또 기금 이번에 전달하고 또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작년이고 올해는 아예 라오스에서 열리니까 국무총리든 라오스 대통령이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라오스에서 이제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LVMC가 이제 이마트하고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리고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현대차, 기아 점유율 50%, 트럭은 90%라 그랬고 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라오스 법인 하는데 LVMC하고 국민카드하고 자동차 팔 때 국민은행하고 같이 하거든요. 인도차이나 뱅크도 하지만 인도차이나 뱅크는 라오스 민간은행 1등이고 그 은행의 지분은 오세영 회장이 80% 가지고 있는데 KB카드 여기에 LVM 지분 20% 있고 KB 국민카드가 29%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법인이 성장이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월 6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제사절단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라오스로 작년에는 여기 인도에서 만나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라오스를 가니까 라오스에 많은 분들 한 번 가보시면은 돌아다니는 자동차 다 현대차, 기아차라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편의점은 이제 이마트예요. LVMC하고 합작법인 해가지고 2,000개까지 늘린다 그랬고 신세계백화점하고도 합작법인 했잖아요. LVMC하고 대기업.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잡을 때는 카카오 어플 써가지고 이제 잡아요. 내년부터 내년 초순부터 쇼핑몰은 제일 큰 거 생기고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번에 이제 10월 6일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좋은 내용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보너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라오스의 대통령이 방문할 때마다 LVMC 이제 오세영 회장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현대차, 기아차 판매되는 거는 죄다 LVMC에서 하는 거거든요. 미얀마도 LVMC, 베트남은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하고 현대차가 라오스는 LVMC랑 해요. 미얀마도 LVMC랑 합작 자동차 판매하는 거 LVMC가 직원 뽑아서 CKD 차량으로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라오스가 뜬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6일에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베트남에서도 이제 트럭을 요 당시 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도 소형 트럭 2위가 LVMC예요. 이것도 제가 베트남 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 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사 있잖아요. 이거 올해 기사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해 8월 30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LVMC가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고 상반기 매출 뭐 1356억, 영업이익 8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트남 트럭 점유율 2위. 그리고 현금성 자산 80% 증가됐고 유동물 부채비율 58%. 그래서 영업이익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 코콩 무브 요걸 이제 카카오 어플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이라든지 루앙프라방 방비행 여기에
이 뚝뚝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라오스 가시면은 택시 다 이걸로 잡아요. 사륜차도 LVMC에서 하고 여기 요거 전기 뚝뚝이 LF 배터리 전기차 충전소도 LVMC가 하고 여기 택배 이런 것도 LVMC가 하니까 여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을 때도 여기 LVMC가 현대차 점유율 여기가 이제 50% 넘어가고 해서 칭찬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6일 날 간다. 요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딴 거 없이 이제 정상회의도 정상회의인데 이제 어쨌든 뜨는 나라가 아세안이다. 요거를 이제 제가 주목을 해주시고 이제 그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한국 증시, 신흥국 증시가 뜬다. 그래서 미국 증시 뜨고 중국 나는데 한국 증시만 초토화된다. 이런 기사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 한국은 뒷걸음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 막 나오죠. 이제는 한국 그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 결단을 내릴 거예요. 왜? 금투세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경기 부양책이 얼만큼 중요한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증시가 부양된다는 거를 이번에 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환율도 이제 1,300원 초반권으로 가고 1,200원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이제 그리고 요 기사도 있죠.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안 올랐거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중국 지준율 인하하게 됐으면 HL, 만도,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 이런 거 이제 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역대 최저 저평가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증시는 안 통한다. 주가가 아무리 실적 좋아도 안 간다고 기사가 떡하니 나오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만 안 간다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신저가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달라진 게 엔터주, 이제 중국 경기부양책 엔터 게임주가 좀 갈 수 있다. 저는 NC소프트하고 M게임 항상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밸류업 관련된 것도 나오고 금투세 이제 유예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폐지만이 답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만 더 이상 안 하면 중국이 이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9월 25일 날 얘기했거든요. 구조적 상승 보기는 어렵다고 이 기사 써놨길래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날부터 중국 증시 10%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이런 리포트를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2차 전지가 겨울이 끝나간다는 거 아시겠죠? 요런 것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당분간 상승 동력을 유지한다면 중국 수혜주를 이제 찾아볼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핵심 종목들만 제가 봐드릴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요 기사에서는 펀드를 넣더라도 인도라든지 베트남 예를 들어서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은 펀드라도 거기 넣고 이제 중국 증시 펀드를 넣어야 된다. 조정시마다 보자. 이제 거래량 터지니까. 그리고 아세안이 뜬다고 제가 말씀드린 10월달에 정상회담 수혜주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원한다. 뭐 베트남 수혜주 뭐 라오스 수혜주를 본다면 저는 LVMC 홀딩스 요거는 꼭 제가 강조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지금 라오스에서 이마트가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합작법인을 LVMC하고 세워가지고 편의점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신세계 백화점 뭐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든지 합작법인 했던 게 하반기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신흥국 증시 이제 뜬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는 원래 하반기가 이제 그 최대 성수기니까 이해되셨죠?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차 전지부터 봐드리면 포스코홀딩스예요. 반도체부터 한번 봐드릴까요?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게 차트도 아니죠. 이게 계속 떨어질 때 물을 타는 거예요. 여기서 반도체 거래량 터졌는데 근데 이제 6만원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우리나라만 진짜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매도 아닌 금투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만원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요번에 한 번 더 6만원 찍으면 당분간 폭락할 일 없어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호재가 나와도 안 되고, 자율주행도 개발했는데 SSD. 그렇죠. 그러니까 AI 메모리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삼성전자가 했는데도 이런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당장 거량이 터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언정 가격적으로 이제 6만원권까지 오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은 지났다고 봐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좀 난데, 이 SK 하이닉스든 이런 것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제가 LG전자를 비교했는데, LG전자 시총이 LG전자 전기전자 종목 중에는 무조건 17조, 똑같이 한미반도체 똑같았어요. LG전자 지금 눌렸죠.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LG전자 10만원 초반 오면 LG전자에 사서 중기로 쭉 끌고 가시면은 저는 13만원 매물대 돌파되고 전고점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요. LG전자 13만원은 당연히 간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거량이 터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삼성전자 많이 빠졌지만 이제 기간 조정, 한미반도체도 기간 조정, 기관 매수 리포트 쓰고 반토막이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DB 하이텍 이런 걸 보세요. 얼마나 폭락했나. 테슬라 관련주라 그랬지.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이게 이제 반도체로 많이 오른 거는 끝도 없이 떨어져요. 보면은 25,000원에서 지금 이게 만원인데 이렇게 떨어지죠.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보면은 막 끝도 없이 떨어지고, STI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요새 올라가는 게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원래 고점 얼마였냐면은 예전에 막 엄청 떴었죠. 이때 자이언트 스텝 시끄러웠죠. 맥스트하고 이런 종목 기억나시죠? 예전에 2년 전에 맥스트는 42,000원에서 3,000원 됐고, 자이언트 스텝은 저때 무슨 86,000원에서 저점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안 가고, 이렇게 AR, VR 관련주로 느닷없이 상 때리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 잘 나갔던 애들, 네이버 자리 만들고 있잖아요. 이때 잘 나갔던 애들. 이때 잘 나갔던 애들 중에 안 간 애들 정말 많아요. 언택트 스웨즈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 강원랜드 뭐 이런 애들 조금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때 잘 나갔던 애들 중에 반도체는 지금 잘 나갔다 이제 빠지는 거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주가가 10배 20배 올랐다는 거고, 네이버 같은 애들이 저때 저렇게 잘 나갈 때 반등하면서 빠지면서 지금 몇 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평가라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중국 경기부양책으로 현대 제철이 살아난다, 철강주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거, 동국제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경기부양책 수혜주로.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든 한국콜마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폭락, 아모레퍼시픽도 막 실적 안 나와서 폭락했어도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주로 저게 아모레퍼시픽이 한번 오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 좋아도 2년 내내 떨어진 거, 게임주 막 끝도 없이 떨어졌잖아요. NC소프트. 그러니까 게임주도 중국 경기부양책 수혜주예요. 그래서 이 NC소프트, 그러니까 요새 어이없는 게, 물론 어제 그제 대다수가 또 그랬는데, 요 NC소프트 기관수급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하고. 이것도 월봉상으로 보면 더 빠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번에 한번 이렇게 눌릴 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들고 가시면 25만원 한 8만원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19만원 아래로 만약에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M게임, 요게 중소형 저평가 종목들이 이런 패턴 그려가는 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반도체는 떨어져도 나머지 것들 중에 게임주 이렇게 살려져 가는 것들이 있다. 화장품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살아나고 있다는 게 옛날하고 다른 겁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뭐 셀트리온이 막 소문난 장치에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막 알테오젠 이런 거 오를 동안에 못 갔고, 그래서 JW 중의제약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연 차트로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로 보신다면은 요 기사가 하나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JW 중의제약이 의료파업 직격탄맞이 JW 중의제약 반등하나, 이거 사실 의료파업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JW 중의제약이 굉장히 저평가인데, 뭐 수액제라든지 여기 정말로 의약품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수익 사업이 조금 약간 타격을 받았지만 회계 이슈는 정상화됐거든요. 그래서 JW 중해제약이 앞으로 JW 생명과학 의료 파업 영향 제한적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JW 생명과학도 좋아지고 있어서 JW 중해제약이 연차트로 보면은 한번 작년에 거래 확 터지고 올해 거래 없이 지금 연봉 5년봉 왔잖아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조정 여기까지 안 온 애 없어요. 근데 얘는 이 라인, 요 라인 있죠? 월봉상으로 60선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라갈 때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는 건 또 JW 중해제약이거든요.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형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JW 중해제약, 옛날에 알테오전도 말씀드렸고 HL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임상 통과되면은 NDA 승인되면 급등하겠죠. 한미약품 이런 애들도 요새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한미약품 오히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인데 한미약품도 이게 예전에 정말 기술 수출을 한다 그러고 지금 이때 2015년으로 이제 10년 지났어요. 이제 슬슬 한번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코로나 수혜주로는 간 적이 없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제가 뭐 쇼츠라든지 매일같이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느긋하게 들고 가시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는데 죄송합니다. 거슬릴 수 있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추세를 딱 탔죠. 121선까지 키 맞추기 들어간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여기 121선까지 급등해서 왔죠. 지난주 급등하면서 지금은 살짝 빠졌지만 지난주 급등한 게 에코프로 BM 지난주 또 혼자 급등했죠. 18% 에코프로 머티 지난주 급등했잖아요. 날라갔잖아요. 24%.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 좀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에코프로 머티 급등하고 BM 급등하고 키 맞추기 들어갔죠. 에코프로 요거 오를 때 포스코홀딩스 들어오른다고 속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요. 자,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옛날에 고점에서도 요것만 기억하세요. 외국인들이 왕창 파는 수준에서 더 팔 때 급등. 자,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 과정에서 왕창 매수 안 했죠. 왕창 매수의 기폭제가 될 것은 공매도 전사나 금투세 폐지 유예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부양체 그리고 철강 이슈 호재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는 일본 제철 제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1조를 팔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점에서 팔 거예요. 고점에서도 안 팔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에코프로 4분의 1 됐는데 그래서 매각 시기는 분위기 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다. 2차전지가 왜? 화재 이슈 때 털렸기 때문이에요. 바닥에서 마진콜 당하고 8월 5일날 폭락 안 한 적 없어요. 반도체 내려가도 2차전지 추세 탄다고 말씀드렸고 한마디도 말 안 바꿨어요. 손절 안 하신 분들 우리 손절하고 맨날 옮겨다니면 그거 올라간 거 떨어지고 이 2차전지 이번에 최저가에 반대 매매 때 때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회복했습니다. 1차로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부동산 업황 반등되고 중국 경기부양책 나오면 철강 가격 바닥이에요. 요것도 호재로 작용될 거고 그리고 외국인 쇼커버링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거 개선 그리고 이제 중국 정책이 철강 가격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도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관건 호주 필바라 그쵸? 여기 리튬 지분 인수했던 것들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처 실적은 올해 최고치 안 찍는다고 말씀드렸고 내년엔 좋아지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2차전지의 핵심 원료가 니켈이니까 이게 성과 리튬하고 바닥 찍었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은 여기서 손절했던 분들도 샀다가 팔고 또 샀다가 여기서 이제 1억 갖고 여기서 이제 반토막에 손절하잖아요. 6천만 원에 아니면 여기서 손절하고 5천 됐다고 쳐요. 1억 갖고 샀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올라오면은 내 돈 6천만 원 4천만 원 손절 친 거 못 삽니다. 1천만 원 갖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3% 5% 먹고 또 떨어질 거야 또 떨어질 거야. 갖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다 회복했죠. 여기서 털리지 않았죠. 이 구간 안 털렸죠. 그럼 그 다음 어디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라인 가기 전에 어차피 40만원에서 또 속임수 패턴 나오는 거야. 40만원에서. 아, 이제 조정 나올 거야. 조정 나올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또 여기죠. 그럼 45만원에서 50만원 돌파 딱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많은 분들 손절 안 하게 되면은 여기 포스코홀딩스 매수하신 분들 1억, 10억, 막 10억, 20억 많죠. 5천만원 매수하신 분들 너무 많죠. 그럼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 억씩 손절 안 하고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내가 그 손절치고 내가 과감하게 1억씩 손절치고 다른 데 가서 1억 수익 낸 거 아니면 갖고 있어서 회복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랬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차로 사주는 가격이 확 올라가서 45만원, 50만원 되면 서로 사줘요.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하반기 때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55, 60도 찍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 고점에서 매수했고 올해 저 실적 못 나온다. 76만원 갈 때 실적 못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내후년을 본다고 또 내년 말에 본다고 하면 이번 파동은 일단은 우리가 금투세 호재를 통해서 50만원 일단 뛰어넘으면 많은 분들 이 구간에서 손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다. 그 친구 종목. 제가 포스코 퓨처엠도 매도 리포트 아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손절 한미반도체 매수 리포트 내고 폭락 먹었는데 장난하냐는 얘기예요. 포스코 퓨처엠 하반 여기서 매도 리포트 내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지난주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쭉 올랐잖아요. 지금 19만 5천원이 저점이죠. 그럼 만약에 30만원 가면은 거의 바닥에서 70% 오르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30 한 몇만원 가면은 왜 못 가요? 갈 수가 있지. 포스코홀딩스 가게 되면. 그럼 여기는 요 매물 때 32만원에서 35만원 여기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 다 또 회복되는 거예요. 포스코 DX. 운 좋으면 4만원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4만원이 갈 경우에는 2배입니다. 24,000원에서. 응? 작년에 1000% 올라서 조정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분위기 탄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윤성희 FNC 같은 게 이런 상황 이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1억 넣었으면은 이게 2천도 안 남은 거거든요. 하도 5분의 1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반등 들어가고 LG 화학 추세 좋고 너무 좋죠. 삼성 SDI 추세 좋고 SK 이노베이션 추세 탔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명신산업도 이거 그 테슬라 관련주 이거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명신산업 이것도 지금 V자로 올라가는데 거래량 없이 올라가죠. 이거 요거가 만약에 올라가면 급등하면 나올 수 있어요. 요것도 워낙 저평가라서 이거는 그럼 이거는 올라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한 18,000원에서 2만원 이거 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얘 가지고 있는 회사 MS 오토텍 꼭 보세요. 얘 가지고 있는 회사 MS 오토텍이 연간 영업이익 2천억 나왔던 회사예요. 명신산업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요것도 꼭 보셔라. 그래서 이제는 노이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에서 거래량 없는데 여기서 급등하는 애들 막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애가 이런 MS 오토텍이 될 거고 DY가 그렇게 하면 됐고 자율주행으로. 그쵸? 자율주행 대형주는 현대모비스가 있고 모트렉스가 있어요. 현대위아가 있죠. 요런 것들. 자동차주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하도 떨어지고 서현이와 화신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대공업 요런 애들도 여기 쌍바닥에서 한 번에 급등 들어가죠. 오토엔 요런 애들이 요런 것들도 보면은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상쳐 가지고 더블 한 방에 치는 거예요. 상치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동차주 이번에 10월 달에 꼭 보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새 저기 그 명신산업 수상하다. 그 명신산업 갖고 있는 MS 오토텍이 여기서 상가도 그만인 것 같아요. 3,500원이거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저평가 종목도 하도 못 갔어요. 신세계 INC. 쌍바닥에서 이거 정말 싼 종목이에요. 요런 종목들이 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20% 급등하면 그만해요. 그래서 요거 신세계 INC 너무 싼데 만약에 이번에 치고 올라가면은 만원 다시 돌파되면 12,000원, 13,000원까지 바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게임주도 아까 말씀드렸죠. NC소프트. M게임 이거 추세 달라졌잖아요. 중국 경기부양책 수혜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철강주 꼭 보셔라. 포스코홀딩스를 넘버원으로 보고 현대제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정심하다 보자. 그리고 LVMC는 요번에는 오프닝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VMC는 다른 거 없다. 아세안 경제
이 수혜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6일 날 여기 이제 라오스에서 하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만났었는데 이때는 인도였고 이번엔 아예 라오스로 가고, 예전에 라오스 갔을 때 대통령이 엄청 칭찬을 하는 사람이 오세영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마트하고도 이제 다 하니까 이마트 편의점 2,000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오스 1호점 연다고 하잖아요. K 대형마트, 이마트가 합작법인 세웠어요. LVMC하고 UD하고. 그래서 요게 편의점을 2,000개까지 늘리는 거고, 또 이제 라오스 제일 큰 쇼핑센터가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2개나 져지거든요. 여기 LVMC. 그럼 라오스가 현대차, 기아차, 라오스 환율이 강세가 되게 되면은 차값이 3천만 원 하던 게 9천 됐던 게 다시 지금도 9천만 원 하는데 역대 최저로 팔리고 있거든요. 최고로. 할인 판매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7천만 원 이렇게 되면 역대 최고로 팔리는 게 하반기예요. 여행도 하반기고. 그리고 신흥국 증시 봐야 된다. 이제 어쨌든 정상회담 수혜주로 LVMC 보시면 되시고, 이제 KR모터스 매각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 돈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전환사채. 그러면은 요거가 LVMC가 750원에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를 매각하게 되면 LVMC에 500억 정도 돈 들어오고, LVMC는 여기 읽어보시면 실적 턴어라운드 된 거하고, 아까 제가 앞에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뜨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영 회장이 또 3년 동안에 1,000억 정도 유상증자고 전환사채로 코로나 시국에 우리 여행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부분 때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로 1,000억 정도 매집했고, 인도차이나뱅크 여기 11% 나와 있는 라오스 1등 은행이, 민간은행 1등 은행을 오세영 회장이 80% 갖고 있다 그랬죠, 지분을. 여기서 LVMC 지분을 주식 전환 안 한 게 10% 정도가 돼요. 그럼 최대 주주가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 50% 지분이 넘어가겠죠. 부채 비율은 60%밖에 안 됩니다. 자산 7천억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달 뜬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번 달 뜬다고 보고, 어저께 모든 종목들이 그랬거든요. 어저께 사실은. 그래서 모든 종목이 그랬는데 LVMC는 사실은 제가 월봉상으로 120월선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 있죠. 연봉 10년봉에서 작년에 사상 최대 거래량 나오고 올해 급등이 안 나왔거든요. 자동차주 현대 모비스도 그래요. 12년 만에 지금 이제 돌릴 때가 됐거든요. 사상 최대로 해서 지금 현대 모비스도 쌍바닥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바닥인데, 이제 여기 매각이라든지 뭐 이제 신흥국 증시 수혜주 뭐 이런 걸로 가게 되고, 이마트 수혜주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 수혜주로 가게 되면, 제 생각에 요번에 2,700원, 800원은 뭐 금방 갈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정말 기대가 되고, 주봉상으로 주봉 5주선에서 20주선 돌파해서 요 윗단으로 가게 되면 월봉상으로 전고점을 하루 이틀을 해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얘가 오르면은 유무승자 이후에도 더블, 또 이때 60% 신고가 찍고, 자동차주들이 지금 거의 한 3, 4개월 동안에 반토막 아니면 세토막 났거든요. 뭐 동아화성 이런 애들 보면 이러잖아요. 이런 애들도 지금 어이가 없죠. 한 달 만에 반토막 나고 얼마 만에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주들이 전체적으로 10개 중에 9개가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LVMC는 2,600~700원만 가게 되면 바로 정고점이니 뭐니 가는 거니까, 돌파 기대가 되는 거니까 꼭 보시라고. 이번 달 모멘텀 많고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하반기는 라오스가 성수기예요. 그래서 120월선 급등 노리면서 지금 2,370원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요번에 만약에 진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요 윗단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면 꼭 보셔야 되고, 지금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2,370원 이해되셨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흔들리지 마시고, 대우건설, 건설 섹터 안에서는 금리나 수혜주로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DLENC 꼭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는 신원종합개발 한번 급등 들어간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예요. 대창단조,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주인데 실적 제일 좋은 거. 거래량 없죠. 쌍바닥에서 올라가면 20% 한 번에 뜰 수 있어요. 꼭 보세요. 5,000원이니까. 요것도. 그래서 뭐 대창단조 실적 좋은 애들 다 10개 중에 9개가 이러니까
어설프게 갈아타면 안 됩니다.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종목이 그래요. 2차 전지도 우리 유진투자증권도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3배 올랐어요. 망한 줄 알았죠? 증권주도 그랬습니다. 저축은행 망한다 그랬는데 건설 섹터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주나 리오프닝 수혜주 꼭 보셔라. 그리고 CJCGV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속임수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사가지고 거래량은 좀 터졌지만 근데 요것도 유상증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위로 가는 애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8월달 폭락하고 올랐다 조정 나온 건데 한번 밀었지만 이거는 이날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요것도 다시 치고 올라가면 저는 꼭 보셔서 정고점 넘어가면 한 10,000원 선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연봉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 달 월봉 거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베트남 법인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적자나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은 끝냈어요.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 사상 최대 실적 나오거든요. CJ 쪽이 요새 잘 나가니까 요것도 꼭 보셔라. CJ, CGV도. 저는 이거 쭉 들고 가면 기관들이 제일 많이 물린 가격은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가 들어간 가격은 1,700원입니다. 유상증자 가격보다는 올라있지만 요번에 올랐다 조정 나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2차 전지 올라갈 땐 또 못 갔거든요. 건설도 그렇고 요거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CJ, CGV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건설, 리오프닝,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침 너무 많이 해서 라이브를 내일 모레 못한다 할지라도 주말에라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꼭 많은 분들 지금 도움 되셨으면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20만 명인데 20만 1000명이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도움 된다. 오늘도 정말 준비 많이 했고 제 생각 말씀드렸거든요. 주식은 바로 안 오를 수가 있지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한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 진짜 비정상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걸 왜 들고 가는지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팩트 전달이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많은 분들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다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갈아타지 마시고 회복되고 수익 보고 바꾸더라도 바꾸시고 소신 투자 해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고 사고 싶으면 사시고 팔고 싶으면 팔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식 투자에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